안녕하십니까. 옥수현입니다.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다룰 주제는 등비급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학교에 와서 문제를 모둠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는 말 그대로 등비수열의 급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R의 제곱, AR의 n-1제곱, 그 이후까지도 무한히 더해 나가는 녀석을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이 등비급수도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는데요. 특히 공비에 따라서, 공비가 어떤 값의 범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발산보다는 수렴할 때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지를 찾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그마 nn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 이 녀석이 특히 수렴할 때 어떤 값을 가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nn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이 있는데요. 급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 급수 표현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뭐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R의 k-1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데요. 부분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니까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더라. 그럼 여러분들 작년에 배우셨던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기억해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의 합 공식 떠올려 보도록 하죠. 자, 뭐였냐면 1-r분의 첫째 항 a, 그 다음 1-r의 항의 개수 n,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r이 얼마가 아니었냐면 1이 아닐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1인 녀석은 우리가 다룬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써왔었어.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데 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여기에서 n이 들어간 녀석은 여기 있는 r의 n제곱밖에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극한이었죠? 등비수열의 극한을 여기 오른쪽에 적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라는 녀석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0으로 수렴할 때, 1로 수렴할 때, 무한대로 발산할 때, 진동이 될 때였습니다. 0으로 수렴하려면 r의 범위가 어때였냐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어야 됐고요. r의 n제곱이 1로 수렴하려면 r이 1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하려면 r이 1보다 컸어야 됐고, r이 진동하려면, r의 n제곱이 진동하려면 r이 -1이거나 아니면 -1보다 작으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녀석이 수렴할 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수렴할 때, 그럼 r의 n제곱이 수렴해야 돼. r의 n제곱이 수렴하는 걸 보니까 0 아니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거나 이 녀석인데 방금 쌤이 말씀드렸다시피 r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수렴하는 케이스는 여기 0으로 갈 때밖에 없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수렴하려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하는 것이고, 그때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니까 이 녀석 대신에 0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남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1-r분의 a가 되더라. 결국 등비급수라고 하는 녀석이 수렴하려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급수의 극한값은 1-r분의 a로 처리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이 녀석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이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정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페이지 37에 있는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4제곱. 이 녀석은 등비급수가 맞네요. 과연 수렴할 것인가? 공비를 보니까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의 절대값은 분명히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 등비급수는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1번의 등식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수열의 일반항인 4분의 1의 n제곱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급수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분의 1의 k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녀석을 계속 이어서 적어보면 등비수열의 공식에 의해서 1-4분의 1 분의 첫째 항 4분의 1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4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1-4분의 1분의 4분의 1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공식에 정확히 들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4분의 1분의 4분의 1 그럼 계산하면 4분의 3분의 4분의 1 4약분해서 3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공식을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2번은 준식이를 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의 n-1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마이너스 루트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루트 2는 대략적으로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414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무리수죠. 자, 이 녀석의 절대값은 1보다 작습니까? 아니요, 1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처리해주면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38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입니다. 자, 급수 요렇게 생긴 5분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이런 녀석의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게 바로 예제 2번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분명히 지수 부분에 n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등비수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은 없어요. 덧셈으로 중간에 이어진 등비수열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a분의 b 플러스 c를 보시면 우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돼야 된다.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하트가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식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준식이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하트를 그린 거죠. 다음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각각은 등비급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5분의 2의 n제곱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럼 각각의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시그마가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5분의 2의 n제곱의 급수, 5분의 3의 n제곱의 급수 구하는 건 바로 공식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1-5분의 2분의 첫째 항인 5분의 2를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5분의 3분의 첫째 항 5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 녀석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선생님 믿으시죠? 자, 6분의 13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번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40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등비급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등비급수를 활용한 문제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녀석인데요. 거의 한 10년 이상을 계속 출제가 되었던 그런 유형입니다. 프랙탈 문제인데요. 반복되는 그림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반복되는 그림을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인데요. 10중 8구 등비급수 문제로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비급수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공식에 의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AR의 n-1제곱이고 이것의 공식은 1-r분의 a라고 했습니다. 수렴하지 않는 녀석을 문제로 낼까요? 안 내겠죠. 당연히 수렴하는 녀석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공비의 절대값은 1보다 작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r분의 a에서 미지수는 몇 개냐면 2개입니다. r과 a.
네, 따라서 R과 A를 우리가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녀석은 맨 첫 번째 항이 되겠고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은 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대충 살펴보면 넓이가 4인 정삼각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4등분하여 가운데 정삼각형을 색칠한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정삼각형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정삼각형의 4등분해서 가운데 색칠하고 또 위에 있는 정삼각형에서 4등분해서 색칠하고 이런 것들을 무한히 반복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색칠된 모든 정삼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넓이, 이 넓이를 무한히 더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넓이가 등비급수, 이 넓이를 쭉 나열해 보면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등비급수가 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항 A라고 하는 녀석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처음에 얼마나 그랬냐면 4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 녀석은 전체의 4분의 1이니까 첫 번째 넓이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A는 벌써 구했어요. 자, 이제 뭘 구할 차례냐면 R이 얼마인지를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비수열이 만약에 어떤 등비수열이 1,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이 진행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각 항마다 곱하는 일정한 녀석이 있죠? 그런 걸 우리 공비라고 했잖아요. 자, 얼마냐면 곱하기 4분의 1. 여기서는 공비가 4분의 1인 걸 아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항을 알았고 이 녀석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우리 직감하고 있으니까 다음 항만 구해내면 공비가 얼마인지 아는 건 식은죽 먹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얼마냐면 1입니다. 근데 그 1의 넓이에서 4분의 1이죠? 아, 그러면 두 번째 항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이 1과 첫 번째 항 1과 이 두 번째 항 4분의 1이 곱하기 얼마로 이루어져 있죠? 4분의 1 이런 관계가 생겨났죠? 아, 그러면 공비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항을 구해보니까 첫 번째 항의 4분의 1배였다. 그래서 우리는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벌써 나온 거예요. 우리가 더해야 할 녀석들의 정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삼각형은 4분의 1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녀석은 4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 더합니다. 그러면 공비급수의 합의 공식에 의해서 1-4분의 1분의 첫째 항이 누구죠? 1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4분의 3분의 1이니까 4분의 3의 역수를 취해주면 3분의 4. 이 녀석이 바로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0.37 이렇게 생긴 순환소수를 한번 분수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은 위에 점이 있기 때문에 7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자, 3, 7, 7, 7, 7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녀석을 조금만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0.3 더하기 0.07 더하기 0.007 더하기 0.0007 네,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보니까 0.3은 그렇다 치는데 0.07, 0.007, 0.0007 자, 이 녀석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곱하기 0.1을 해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0.3 빼고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은 등비급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째 항이 0.07이고 공비가 0.1인 네, 그러면 우리는 0.3 더하기 이 뒤에 있는 녀석은 1-r분의 a로 처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공비가 얼마라고? 네, 0.1이라고 했죠. 자, 공비 0.1. 그 다음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0.07이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3은 10분의 3이고 여기 밑에 있는 녀석 계산하면 0.9분의 분자 0.07이니까 위아래 100을 곱해서 90분의 7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분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90으로 통분해보면 여기 위아래 9를 곱하면 27 더하기 7
30 해서 90분의 34. 약분할 게 남았네요. 자, 2로 또 약분을 해보면 45분의 17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등비급수의 정의,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활용까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돌려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학교에 와서 모둠에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교과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